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당 국민의힘이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새로운 당대표는 당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오늘 저희 TV조선에서는 당대표 후보 첫 방송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4명의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했는지 먼저 소개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똘똘 뭉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 괴멸하고 총선 압승 이루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수의 가치가 분명한 정통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곧 본격적인 토론을 할 텐데요. 앞서 후보들의 발언 순서 그리고 좌석 배치는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 결정한 바에 따랐습니다. 자,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주어진 시간이 넘으면 발언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도 끌 텐데요. 카운트다운 10초 전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나는 네모다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가장 왼쪽에 계시는 천하람 후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천하람 후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네모다 보여주시죠. 네, 자, 나는 곽튜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적으셨는지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곽튜브는 굉장히 급성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진솔하고 또 솔직한 매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유퀴즈까지 출연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빠니보틀이고 제가 곽튜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곽튜브가 처음에는 빠니보틀의 그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곽튜브는 오히려 빠니보틀을 능가하는 어떤 인지도와 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천하람은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새로운 우리 보수의 정말 큰 제목이다라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꼭 보여드리겠다. 그런 각오를 담아서 곽튜브로 정해봤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김기현 후보 차례입니다. 자, 김 후보님 보여주시죠. 나는 네모다. 네, 나는 안정속 개혁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1분 동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 안정된 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거나 안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 당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당이 패족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강지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 가지고 이 당을 끝까지 지켜왔고, 그리고 이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원내대표가 되어서 민주당과 싸울 것은 싸우고 협상할 것은 협상해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정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 이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 속에서 개혁 과제들을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이뤄가겠습니다. 네, 자, 김기현 후보 잘 들었고요. 세 번째는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자, 나는 네모다. 네, 총선 필승 카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분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제 삶의 모토는 헌신입니다.
지난 총선 참패로 모두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정권 교체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했습니다. 대통령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표와 단일화로 정권 교체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하나뿐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안정의석 확보한 후에는 다른 분이 맡아도 좋습니다. 저는 오직 총선 승리에 헌신할 생각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황교안 후보 순서입니다. 자, 나는 내무다. 네, 황 후보 들어주시죠. 나는 자유우파의 유일한 계승자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통 보수의 유일한 계승자입니다.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짠짠짠짠짠이야 황교안. 저 황교안은 정통 보수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입니다. 지금은 종북 좌파들의 총공격을 받고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려면 싸울 줄 아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삭발 투쟁, 저 황교안이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뚝심의 황교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역전의 황교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시간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각 후보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요.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변별력을 돕기 위해 준비한 OX로 풀어보는 정치연한 코너입니다. 자, 저희가 질문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후보들께서는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맞으면 O, 아니면 X 팻말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신 2분 내지 4분, 진행자가 지목해서 30초 이내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최소 2번의 기회는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 O, 없다. X. 자,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면 O를 들어주시고요. 없다면 X를 들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2분씩 갈렸네요. 자, 천하람, 김기현 후보 있다고요.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없다니까. 자,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님부터 아닌 이유 4분 한번 다 들어볼게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30초.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어려운 국정을 이겨낼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안보도 지키고 경제 지키는 그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O를 하신 김기현 후보에게 순서 넘기겠습니다. 30초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년 총선을 이겨야만 대통령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관계에서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고 간다 그러면 과연 그 집안이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할 겁니다. 네, 자, 지금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없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대답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그 말의 무게는 정말로 엄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가장 엄중할 겁니다.
그런 분이 이제 윤심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천하람 후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설명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를 선호하시는지. 이렇게 아니 누구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신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할 거냐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 없다, 이 질문에는 두 분씩 갈렸습니다. 자, 두 번째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다음 총선입니다,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O, 아니다, X. 자, 한 장관을 임명하겠다면 O, 아니면 X. 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십시오. 오, 안철수 후보님 말고는 모든 분이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안철수 후보님 왜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선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대위원장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특성이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대위원장 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이제 본인의 그 분야에서 제대로 업적을 쌓고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쪽 분야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는 후보니까 이런 선대위원장 분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요, 안 하겠다고 한 천하람 후보에게 기회를 드릴 텐데, 네. 영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선대위원장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한동훈 장관께서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의사를 당연히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신하신다면은 그 본인의 변신을 잘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 넘어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당대표가 책임을 좀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들어볼게요. 궁금해서요. 김기현 의원님, 후보님 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점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할 것이고 당의 필요도 잘 맞추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대위원장을 만약 맡게 되면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선거의 총괄 관리를 담당했던 이 법무부 장관이 후보로 직접 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아마 공정성 시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63대 장관이었습니다. 정부 생긴 지 65년 만에 63대 장관. 바꿔 말하면 장관들이 1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1년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2년 또는 3년이 필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한동훈 장관, 귀한 인재이니만큼 할 만큼 하게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안철수 후보님만 그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OX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뭐 그래야 한다면은 O,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님만 동그라미를 치셨네요. 자, 황 후보님, 요거 한 15초짜리 짧게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회가 주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고쳐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폄훼도 있고 지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대통령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15초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님 한번 해주시죠. 왜 하면 안 되는지. 네, 지금 현재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주 로우키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긍정적인 결과로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네. 그때 넓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님.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움직이는 모습도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때로는 좋은 내용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천하람 후보님.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악마화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했던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약속을 철회할 것이라면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설명과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다 견해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이게 몸풀기 코너였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OX 퀴즈 해봤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각 후보들이 질문과 답변에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본격 토론에 나서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제 자유입니다. 주도권 쥐신 후보는 최소 2명의 후보를 지목해서 6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각각 1분 이내로 좀 짧게 해주시고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질의응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권 쥐신 후보가 답변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요. 너무 짧게 시간 주시면 좀 곤란하겠죠. 시청자들이 볼 때 적절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김기현 후보님입니다. 상대 후보 지목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맞짱 떠서 싸우느라고 7번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총출동시키고 경찰을 총출동시켜서 저 김건희를 잡으려고 그야말로 온갖 공격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많은 그런 잘못된 점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제가 강행 저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다가 그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텐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렇게 싸우면서 뭐 영장 신청을 당한다거나 혹은 뭐 징계를 당한다거나 고소고발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여러 번 고소고발을 당하고 전부 다 무죄로 취하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수완박법 말씀하셨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 상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와서 저는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날부터 검수완박 우리 당이 안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당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말고 예, 이번에 예. 했습니다. 고소고발 당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다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절대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를 제가 직접 만들고 그걸 진두지휘하면서 대장동 의혹도 밝히는 데 앞장섰고 백현동 게이트 또 성남 FC 또 경기도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김건희가 얼마나 미웠으면 김건희를 봉고파지에 간 다음에 남극섬에 위리 안치한다고까지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 그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없어서 한번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억을 불러일으켜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끝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이재명을 잡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5월 6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하고 붙겠다고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인천으로 달아났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사람 잡으러 왔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말씀 전체를 됐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의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대통령 선거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사실상 여당이 된다 한 거 말고요. 우리가 야당 시절에 치열하게 싸웠던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 보이고요. 그것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로 결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주도권을 지었으니까 조금 네, 알겠습니다. 가게 해주시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정치에 들어온 지 한 10년쯤 되셨잖아요. 좀 넘으신 걸 알고 있는데 정치에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그동안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지금 안철수 후보 전대 캠프에 합류해 있는 의원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우리 당 당원당규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태규 의원이나 권은 의원이 옆에 지금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이태규 의원 여러 가지로 저한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에다가 어떻게 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이끌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을 안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윤여준, 최장집, 장하성, 금태섭, 장병원 이런 분들이 많이 떠났던 것을 보면서 좀 더 리더십을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저기 우리 황교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법시험제도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님? 사법시험제도가 저는 사실 처음 도입될 때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로스쿨이 들어오면 보나마나 귀족학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서민들은 신분 상승의 사다를 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리 황교안 의원 의견은? 예, 저도 일부 부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미 로스쿨 제도가 정착돼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없애버리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는 사시로, 일부는 또 로스쿨로 이렇게 병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 점에서 아주 다행이고요. 정말 이 서민들이 자신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2억씩이나 돈을 내야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병행하면서 차츰차츰 제도를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6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 안철수 후보님이시고요. 상대 후보 지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6분입니다. 예, 우선 아까 김기현 후보께서 하신 말씀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떠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3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당선 확률이 떨어져서 큰 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제가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이분들이 안 떠날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정말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님께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상현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계시지는 않는데 지난달에 김기현 후보께서 수도권 출마를 윤상현 의원이 촉구를 하셨을 때 엉뚱하고 황당하고 한가한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가한 소리라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본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제 워딩 전체를 보십시오.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라도 다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방식이 수도권의 대표가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여당이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잘한다. 우리 여당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수도권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 지지해 주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넌센스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께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에 주간조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비호감도라는 거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싫어요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서울에서 비호감도가 67.1%, 경기 인천에서 61.6%, 중도 측에서 비호감도가 65%에 나옵니다. 제 주도권 투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오히려 수도권이 나오면 더 비호감도가 높은 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어떻게 당 대표부터 나만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나부터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지만이 이 당의 동지들이 개혁에 동참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당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내려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시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왜곡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러 후보들 비교해 보면 제가 수도권 또 그리고 또 2030 중도층에서 호감도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런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년 공천 관련해서 정말로 투명한 공천 시스템 짜놓고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출마 지역은 공관위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대국민 서약하고 그리고 우리 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런 공약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정말 누가 개혁의 리더십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께 여쭙겠는데요. 내년 총선 시대 정신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보수 우파가 제대로 일해서 민생 경제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 시대 정신 한마디로 운동권 586 청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86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말만 그럴듯하지 일할 줄도 모르고 2년만 앞세우고 경제들 잘 모르고 과거에만 관심 있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유능한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빼놓고는 모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조인은 국회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로 후보를 대거 채운다면 586 청산이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뭐 하십시오. 예. 예, 지금 아니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야지. 뭘 내려놓더라 다 내려놓아야죠. 수도권 출마를 한다. 그래서 될 거라면 이거 해야 되는 것이고 다 해야지. 아니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시니 좀 황당한 얘기죠. 거기에 맞는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자들 영입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는 대표의 안목과 설득력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재인지를 가려내는 안목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천하람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짧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험지인 호남에서 지금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호남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하면서 어려운 점 당에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로만 호남 당협위원장들이 무슨 독립군이다, 투사다 하지 말고 당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후보 아쉽겠지만 네.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황교안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셔서 6분간 토의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기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우리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래서 3,800만 원에 산 땅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 후보는 17대 한나라당 울산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제1정책조정위원장, 원내 부대표를 지냈습니다. 김 후보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권력을 가졌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가 이래서는 야당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김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혹시 민주당 소속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저 김건희를 죽이려고 영장 신청을 39번을 하면서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다는 만약에 불법이 있었으면 네. 제가 이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었다. 질문 답변을 시간을 주셔야죠. 예. 이게 가파른 산입니다. 산 밑으로 터널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다시 좀 더 말씀하시고요. 제가 주도권 해명을 하라고 시간이니까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 길게 설명했으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지금 본인은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 본인의 생각일 뿐 절대로 해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보십시오.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은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만일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모든 언론, 모든 야당이 다 그 땅 이야기로 도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총선은 필패지요. 대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꼭 진짜 민주당 소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복당이 됐습니다. 아마 뭐 보상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은 민주당 그 양이원영 의원에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이 그렇다면 90% 할인해 드릴게. 10%만 내고 가져가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황교안 후보님께 그 95%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15%만 내고 가져가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면. 예, 잘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 법무부 장까지 하셨던 분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질문을 둘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둘째로 김 후보는 망할 이준석, 그 이준석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를 존경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준석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또 당을 사당화하는 행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준석을 존경하시나요? 존경하느이란 말은 우리가 관용어로처럼 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것은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 시점입니다. 당내의 모든 분란들이 다 잠재워져야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선거를 이기려면 뭐라도 해야죠. 땅바닥에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죠. 그게 존경하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신다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냐. 대선을 이겨야 되는데 뭐라도 다 해야죠. 국민들이 보실 것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는 원래 둥지에 있던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제 지금까지 행동을 보시면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때 저 혼자 내려가서 제 생명을 걸면서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새정치, 예. 저는 헌신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왜 당시에 만드셨습니까? 저를 도와주던 대선 때 도와주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떨어질 줄 알면서 나가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유세를 했었던 겁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왜 만드셨습니까? 바른미래당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잘 될 줄을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래서 책임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정권 네, 이제 자 시간이 6분 선택을 다 했습니다. 흘렀습니다. 세 당이 다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6분 황교안 후보님의 순서 지났고요. 마지막입니다. 천하람 후보님 상대 지목하셔서 6분간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님, 공관위원장에게 다 맡기고 공천 개입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관위원장으로 생각해본 인물 계십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밝히시긴 어려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관위원장에게 대통령실에 굉장히 높으신 분 내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거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한 5명 정도만 이번 총선에 대구의 TK 지역에 좀 꽂아달라라고 압력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분은 누구의 제 부탁도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 직접 대통령께서 내지는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이 내지는 윤핵관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TK의 5명 공천을 꼭 해달라라고 부탁해도 응하시지 않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공천을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아마 제가 알기로 사모님께서 순천에서 태어나셔서 여수에서 자라셨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제주 4.3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최고위원 후보가 4.3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김일성의 지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가지고 굉장히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님 혹시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미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서 여순 사건 또 4.3 사건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다 통과를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법도 통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배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태영호 후보가 얘기하신 내용은 북한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진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 피해가 무고하게 난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 아마 원내대표 하실 때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공이 많다라고 아마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그 법의 취지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안철수 후보께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슈레딩어의 고양이라고 아십니까? 알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어떤 개념인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퀀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 위치를 파악하려고 뚜껑을 열면 그게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이제 박스 안에 든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런 개념이죠. 그 여는 행위 자체로 해서 변경이 될 수 있고 대충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인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고 제가 생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보시기에 우리 당에 윤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무슨 슈레딩어의 윤핵관 같거든요.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우리 당에 윤핵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네, 제가 그 단어의 유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계파 정치를 저희가 또다시 해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저희 당에 있는 사람들을 줄 세우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여기 계신 안철수 후보라든지 굉장히 배척하고 억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당이 다양성이나 생동감이 점점 떨어지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잘못된 행태, 진박 간별사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총선을 치르는데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그 공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이 문제의식을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윤핵관, 지금 권력 줄 세우기 우리 당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분열적인 그런 말은 이제부터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선을 제대로 거치려면 여당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제 말씀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네, 제가 제도화하고요. 잠시만 제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윤핵관의 권력 줄 세우기 행태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그게 두 번째로 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네. 예.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만약에 용산에서 그 결정 자체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것이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그것을 제대로 제대로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게 그게 당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용산과 우리 당이 서로 플러스 알파 관계가 돼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럼 대표적으로 아예 장제원 의원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안 후보님께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윤핵관의 핵심이다라고 아마 비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행태, 최근의 행태들 문제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윤핵관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 조직표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기현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장제원 의원 같아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 모든 당직을 다 안 맡겠다고 하고 사무총장 다 안 맡겠다고 이미 선언을 이선 후퇴는 여러 차례 혹시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공직선언하고 다 지켰잖아요. 정부집도 안 맡겠다는 걸 지키고 있고 당직도 안 맡겠다고 지금 지키고 있고 앞으로 당직 안 맡을 겁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절대 당직 맡기지 않을 거니까 그런 염려 딱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 순식간에 흘렀네요. 굉장한 신경전도 있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TV조선 토론 때마다 후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코너입니다. 바로 무풀보다 악풀 코너입니다. 자, 정치권에는요, 비난보다 무서운 게 바로 냉소와 무관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비판 글들 많이 올라오죠. 그중에 몇 가지를 저희들이 추려봤는데요. 각 후보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마음이 좀 상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마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해명도 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30초 드리겠는데요. 이번엔 안철수 후보를 시작으로 하는데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만 해명하셔도 되고 두 개를 합쳐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대표적인 악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멍난 양말 신으면 서민들 굶어 죽어요. 제발 버리세요.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신영복 존경한다고? 안철수는 문재인과 동료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악플 보셨는데 자, 입장 밝혀주십시오. 30초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너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망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냥 표현한 것 뿐이고요. 사실 그 정체를 그 후에 알고 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충분히 증명을 해드렸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명하셨고요. 자, 다음은 황교안 후보님 차례입니다. 관련된 댓글은요. 여소야대 책임자가 왜 자꾸 나오나, 이러다 민주당 또 180석 될라,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때 책상 하나 안 넣어주더니 이제 와서 웬 생일상,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황 대표님, 황 후보님, 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둘 중에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까? 예,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예, 되고 예. 다 하셔도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수감 때 제가 뭘 했는가? 수감되기 전에 제가 구치소 쪽에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할 때 제가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도 부당하다 해서 막아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것도 막아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함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황교안 후보님 순서였고요. 다음은 천하람 후보 관련 댓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준석 아바타네 자기 정치하세요, 이런 글이 있고요. 박정희는 독재자, 김대중은 존중, 그러고도 보수당 대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천 후보 30초 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산업화의 공이 큰, 특히 우리 보수 정당의 책임을 상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삼공화국 때까지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몰라도 유신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과연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 문제 제기하시는 황교안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신하신다 그러면 찬성하실 시간이 겁니까? 끝났습니다. 이건 저는 우리 정당이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 후보에게 물어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예. 본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다음은 김기현 후보님과 관련된 댓글 소개해드립니다. 남진 형님이 부릅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게 하나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용산의힘 후보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네요. 30초 드립니다. 남진 그 선생님 나중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본인 해명이 김기현이가 한 말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게 아주 일부 언론이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안 알려져 있는 것일 뿐이고요. 명확하게 우리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그 남진 선생님 말씀 다 듣고 김연경 선생님 다 말씀 들은 내용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제가 양 받고 올렸던 거고요. 좀 전에 용사님 그러신다. 김기현의 힘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상대 후보의 그냥 프레임을 뿌린 거죠. 네. 자, 이 한편 좀 불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다들 재치 있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후보님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이른바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두 가지 상황 중에 꼭 한 가지만 선택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후보님들에게는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 거고요. 개인 질문을 2개씩 드립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설명은 한 20초 정도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 나갑니다. 당과 대통령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1번은 무조건 한 목소리 내는 일심동체 부부. 1번입니다. 2번,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는 밀고 당기는 밀당 연인. 2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황교안 후보님 1번이고 나머지 분은 다 2번 들으셨네요. 자, 황교안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충분하게 협의하고 나눠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네.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 나오는데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그걸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팻말 한번 들어주시죠. 1번하고 2번 택했으니까 시청자들이 계속 보실 수 있게 한번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안철수 후보님 연인이라고 했잖아. 밀당 연인 설명해 주십시오. 20초. 네. 예. 사실 이 두 그 용산과 그리고 당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100% 다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바로잡고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현 후보님도 밀당 연인 이야기하셨는데 20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답이 없어서 2번을 했는데요. 밸런스 게임이니까 좀 더 비중을 둔다면 밀당하면서 민심을 잘 챙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번을 들었고요. 앞으로 당대표는 민심을 잘 전달하고 쓴소리를 잘 전달하면서 대통령과 그걸 녹여내야 됩니다. 네. 자, 천하람 후보님. 네, 아무래도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실보다 조금 더 넓어야 되겠죠. 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민심과 또 당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와 토론, 논쟁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같은 길로만 갈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는 또 협력하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끝났습니다. 다음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개인 밸런스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황교안 후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황교안 후보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팻말 들어주시고요. 수사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길 거냐? 1번 윤석열, 2번 한동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셨는데 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잘 알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1번을 들었습니다. 네, 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갑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둘 다 하셨습니다만 1번, 2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네, 황 후보님 예. 순서입니다.
네, 삭발을 택하셨습니다. 단식 좀 힘드셨나요? 20초 이야기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네.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황교안 후보님 순서 됐고요. 자, 다음은 천하람 후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개딸 장모군요. 윤핵관 장인은 좀 괜찮은가요? 20초 드립니다. 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 장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윤핵관 장인께 또 패기 있게 맞설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갑니다. 변호사시잖아요. 만약 네. 변호한다면 1번 이재명 대장동 의혹, 2번 조국 자녀 입시 의혹.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조국 입시 비리에 관한 거군요.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이거는 거의 대하 드라마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워낙 복잡해가지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뢰인의 말을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저도 사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알기가 끝났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현 후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립니다. 한 명과 요리를 해야 한다면 1번 유승민과 김장하기, 2번 이준석과 연포탕 끓이기. 김장연대 연포탕 말씀하셨으니까 답해 주시죠. 2번이네요. 이준석과 연포탕 끓이기. 답해 주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또 장점들도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걸 잘 가다듬어서 정말 우리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당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번을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택하셨네요. 네, 왜 1번 나경원 의원을 구조했습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그래도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밸런스 게임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 재산, 2번 대통령.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 재산을 포기하시는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바로 빠르게 갑니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말은 1번 MB 아바타다, 2번 간첩이 어딨나.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예. 네, 간첩이 어딨나군요. 네. 제가 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5번 정도 걸쳐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말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정말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대공수사권을 빼앗으려고 국정원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 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이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후보들에게는요. 자, 이 빠르게 대답하는 밸런스 게임,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됐는데 아주 재밌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토론과 같은 형식이고요. 질문 주제 자유입니다. 자, 첫 번째 토론에서는 2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하셔도 되고요. 2명 하셔도 되고요. 7분 동안 7분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시되 충실한 토론 되고 답을 할 수 있게끔 시간 조절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이번엔 천하람 후보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 후보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기현 후보님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왜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의 적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취지는 안철수 후보의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렇게 뭐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사실하고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여기까지만 의미겠죠. 듣겠습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렸죠. 그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들의 행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죠. 뭐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 아니, 나경원 아니 제가 잠깐 이제 주도권이니까요. 그 결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출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제 다시 또 김기현 후보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릴 때 왜 당의 원로로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초선 의원들이 뭐 아무 이유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을 마음대로 곡해 하면서 그래서 내부의 여러 가지 분란들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누가 그랬다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나경원 전 그랬다는 대표가 겁니까? 대통령이 그 해임을 한 것, 해촉을 한 것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뜻을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다르게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고 그렇게 되니 내부에 분란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대와 포용과 알겠습니다. 한 몸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후보께서는 윤심 내지는 대통령실의 지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당심을. 근데 물론 저도 대통령께서도 뭐 인지상정상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 어느 정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로 지원해주는 걸 넘어가지고 어떤 다른 후보, 안철수 후보한테 대통령의 적이다라고 전당대회 시즌에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잘라가지고요. 과정에 관 얘기나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윤핵관에게 둘러싸여서 그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간신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렇게 그런 대통령실에 아니 그게 아니라 거죠.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을 내놓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 적절성을 여쭙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이름을 자꾸 팔아서 끌어들인다고 해서 아니 제 말은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적이다라는 딱지를 어떤 후보에게 붙이는 게 적절하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실을 전혀 다르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자신의 전당대회 선거운동으로 많이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는 것도 그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빌미를 준 후보의 잘못이다 이런 취지신 거겠죠. 네, 알겠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총선 막판에 한 10명 정도만 내가 원하는 사람 TK에 공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전화를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천하람 후보께서는 대통령하고 얘기를 별로 나눠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닙니다. 저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많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대통령의 제가 말씀드린 게 상관보다도 대통령과 얘기를 충분히 나눠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10명을 딱 정해서 어디에다 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까지만 겁니다. 듣겠고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울산시장 하시던 시절에 인터뷰로 자청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진박감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싸고 돌면서 대통령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서로 내부의 총질을 해대니 어느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 문제죠.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은 내부 총질이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최순실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그랬던 네, 것이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듣겠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논쟁이 일단 되니까 추가로 마지막 차라리 질문 좀 자진 드리겠습니다. 사퇴하는 게 예. 좋지 않겠냐는 논의가 될 때였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김기현 대표께서 후보께서 연대를 주로 하시니까 뭐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후보께서는 천하람 후보는 또 이준석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만 하면 자꾸 유승민계, 이준석계라는 딱지를 많이 붙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승민계, 이준석계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 붙어있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더 싸우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잘못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제대로 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에게 붙었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잘못을 반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후보님께서 저에게 이준석계다, 유승민계다라고 딱지를 붙이신다면은 오히려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 당의 개혁을 얘기하고 올바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지금 대통령을 싸고 들면서 과거에 진박간별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신배들이 더 잘못된 것이지, 간신배들이 오히려 제대로 방향성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딱지 붙이는 것, 저는 더 이상 우리 당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릴 텐데요. 예, 예. 아니, 답변 안 하, 예. 기회를 안 주시나요? 아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당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발언과 진박 간별사들의 행태, 무엇이 우리 당을 더 낭떠러지로 밀어넣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진박 간별사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왜 윤핵관들이랑 손을 잡으십니까?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저께- 똑같은 진윤 간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세요? 아니, 초선 자, 연판장도 시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공천이 진행되지 죄송합니다. 않는데. 자, 7분 시간이 지났고요. 견제해서 제가 하시나요? 다른 기회는 많이 두 못 드려서 번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기 얘기는 다 하시고. 네, 두 번째 순서 김기현 후보님이니까요. 김기현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7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천하람 후보께서는 그야말로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리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잘라도 되고 나에게 저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정의의 독점이라는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철수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게 어떻게 계속 그렇게 설명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 당이 통합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떠났다 하시지만 장병완 전 의원 안철수 대선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 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분이 안철수 대표와 소통이 너무 안 됐다. 참다 못한 제가 정치하지 말고 혼자 하는 일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람을 아낄 줄 모르고 절차를 무시한다. 마치 사람들이 정치를 위해 떠난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는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윤여준 지난번에 창당준비위원장 하셨죠. 그 당 만드신 당에. 그때 나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새정치를 다짐하더니 연기력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 줘야 한다.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명확한 워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장도 있고 또 지장도 있고 하지만 제일 훌륭한 장수는 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열심히 안철수 후보를 돕다가 나중에 다 떠나버리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떠난다면 분명히 포용한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제가 3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사실 1당, 2당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정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그런 적 없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편집된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당 하나를 만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번
대선 때 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함께 합당을 하면서 한 전선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러서 이겼습니다. 그게 저는 옳은 것 아닙니까? 제가 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 게 잘못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충분히 답변 시간 드렸으니까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신 거 저는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보 단일화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권자인 당원들에게는 그 입장을 설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와도 단일화하셨지만 예전에 또 문재인 후보와도 단일화하셨고 목도리가 다 걸어주셨잖아요. 또 박원순 그래서 떨어졌죠. 아니 그래 떨어지고 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걸렸냐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분하고도 다 단일화했는데 아니 그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으면 옛날 것이 다 없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당의 구성원이 되는 건 저는 오케이라 이거죠. 그런데 당의 대표가 된다고 하시면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곰팡내 나는 한국당 구태 이렇게 얘기하셨고 윤석열 이거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자격 없다.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윤석열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선거 과정이니까 좀 과열되기도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표가 되시겠다 한다면 저는 좋습니다. 단일화해서 좋은 일인데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그 당시에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민주당에서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민주당의 지금 약점이 무엇이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이런 점들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손가락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건 왜곡입니다. 이제 원문을 이렇게 들여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는데 그 좌파 매체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쓴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좌파 매체의 선동에 이렇게 휩쓸리면 어떻게 당대표를 하실지 저는 정말로 걱정이 큽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정확하게 다 아시고 볼 거니까 변명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당정 분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정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정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당헌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정답이 다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헌 8조 2항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그래서 1분이라도 주셔야죠. 그래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고 정말 정부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그런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많은 당원들의 꿈이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라 그랬는데 길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룰을 좀 지켜주셔도 좋겠다는 말씀. 안 의원님 저도 답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룰에 1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구했잖아요. 제가 다음 질문을 할 텐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많이 바꾸셨어요. 이게 2017년인데요. 그 대선을 패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그랬는데 20일 만에 다시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2020년인데요. 서울시장 절대 안 나온다라고 한 것이 10월 달인데 두 달 후 12월에 오목을 던져서라도 내가 서울시장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20일 사이 두 달 사이에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에 어떻게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정말 성공 가능성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그만두고라서 제 몸을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겼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7분 금방 지나죠. 세 번째 순서가 안철수 후보님이니까 7분 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또 김기현 후보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 현재 토론회가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당대표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지금 과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는 우리 서로가 아닙니다. 민주당입니다. 동의하시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달간 검찰에 3번 출석했는데 아마도 또 체포 동의안도 제출되겠지만 방탄국회 할 거 뻔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 김 후보님,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일 최일선에서 공격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남극섬의 위리안치까지 당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장 우리 국익을 해치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물러나라 그러는데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라도 저는 단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년 뒤에 오늘 민주당 대표가 아닐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민주당 특성 그리고 속성 너무나도 잘 압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재명 위원 뒤로 물러나게 하고 대신에 그럴듯한 비대위원장 세워서 그 간판으로 총선 치르게 할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미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뒤로 물러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그 성정상 이재명 대표는 그만두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 내분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당의 가치 그릇을 담아서 전국 정당을 지향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한 대통합의 정신이다. 그래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새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물어봤는데 엉뚱한 지금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비대위원장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당이 그대로 간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세워진다 해서 친명계 비명계가 그대로 다 따라간다고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진 민주당이 되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우리가 당연히 더 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국민들 앞에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났으니 모든 죄가 없었다 그렇게 인식하겠냐고요. 그런 캠페인을 우리가 잘 벌여나가서 민주당이야말로 얼굴 분식 회계를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다 잘못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죠.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수도권 그리고 험지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시구나. 수도권 민심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부족하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서부터 우리 절실함이 보여야지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정관계 아까 또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죠.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부관계지 따로 사는 별가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당정관계를 별거하는 관계처럼 만들자는 후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고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소리를 당이 먼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전달해서 잘못 판단하지 않게 건강한 당정관계를 유지하자는 게 또 우리 당원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강한 당정관계조차도 김 후보께서는 별거에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김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여당 대표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별거하는 부부라고 표현한 것을 그야말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자기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막 해석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별거하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그냥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 그래 되면
내분이 일어난다. 지난번에 바로 직전 대표와 우리 대통령과 사이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별거 관계가 된다면 당이 큰일 난다. 그러면 총선에 진다라고 하는 그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침 또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당정 분리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점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또 당원 8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당정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지 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정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여론과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여당과 여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발언에 대해서 사실 말하는 게 제가 좀 걸립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 음주운전 전과 사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31일에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부패도 공천받는데 음주운전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도덕성 이야기하면서 음주운전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헤럴드 경제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워딩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정부패, 이 결격 사유를 얘기하면서 음주운전을 대표적 사례로 들기에 그보다 훨씬 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 범죄, 강도나 이런 질한 범죄, 그것이 훨씬 더 아쉽습니다. 7분이 금방 지나서요. 대답 이 정도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황교안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7분 동안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안철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걸 또 이제 과거 얘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역당 간첩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주의를 맑게 만드는 분 이렇게 칭송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또 심상정과 함께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이 과연 보수 정당의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한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단단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백신도 의무 접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지 또다시 당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안 후보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선 신영복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다른 일을 하셨나 봅니다. 못 들으셨나 봅니다. 사실 제가 거기에 갔었던 것은 야당 시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예의상 그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 지금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배치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다음 해인 2017년에는 당론도 사드 배치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끝났나요? 왜 안 들리네요? 아니면 하시면 됩니다. 들립니까? 그렇다면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 당의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영복에 대해 잘 몰랐다든지 또 뒤늦게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일반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건 배우서 되면 알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보수 정통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표가 되려고 하면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당을 무너뜨리고 또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경에 빠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통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될 준비는 아직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체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검증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죠. 저 지금 황 대표님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미 설명드렸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다 검색해 보시면은 다 진실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십니다. 예, 뭐 절반이 지났고 이제 우리 김기현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김기현 후보는 기대기 전문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남진 또 김연경 씨에게까지도 기댔습니다. 저도 뭐 남진 배우를 압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기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실런지에 관해서 우리 당 대표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경 그 선수의 경우에는 검색을 해보신 뉴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김기현이가 했던 말이 맞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않았거든요. 보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 입장을. 그래서 그 TV조선에도 뉴스에 나갔던데요. 남진 선생님도 본인 입장을 밝혀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공격을 할 때는 뉴스가 100개가 되다가 해명한 것은 뉴스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남진 선생님 제가 좋아하지요. 또 김연경 선수 아주 훌륭한 선수 아닙니까? 그 리더십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훌륭한 건 좋은데 반갑게 얘기 나눴고 그분들을 선물로 받았고 그분들은 감사하다고 동의받아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는 게 뭐가 그분들을 본의에 충실하지 않게 그렇게 끌어들였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해명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또 나중에 해명이 문제입니다. 아니고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만 한 것하고 나중에 해명한 것이 아니요, 그 전에 다르다라고 하는 제가 글을 올리기 전에 동의를 받았다니까요. 사전 동의를요. 이제 그걸 나중에 하고 해명을 있는 했다니까요. 겁니다.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는 싸울 줄 모른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잘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사건 울산시장 선거 정말 청와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우리 김기현 후보를 죽이고 상대방을 이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저는 그 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걸 과연 얼마나 좀 정말 제대로 싸웠는가? 다 국민들은 다 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잘 싸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저는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렸던 최일선에 있었고요. 저는 싸워서 이겼지만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싸워서 못 7분이 지났습니다. 공토로를 어떻게 했느냐. 자, 황 후보님, 묻는 유 후보님, 겁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지금 토론에 빠지셨는데 일단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어느새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의 마지막 순서는요. 토론 중 미처 못했던 얘기나 후보로서 꼭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 남아 있습니다. 후보당 1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김기현 후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님 마무리 발언 1분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은 말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정치해야 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 과제들을 잘 수행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과 당 대표는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쌍방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일을 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누구보다도 저 김기현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세 분들 다 계십니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덕장, 그것은 역시 김기현이었다. 김기현이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덕장의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세 분하고 다 힘을 합쳐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님 마무리 발언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총선 승리 직후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비로소 정권 교체가 완성되면 제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과 싸우는 좌파 세력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은 최고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승리만 생각하는 후보와 총선 승리만 생각하는 후보의 싸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후보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 간의 싸움입니다. 민심이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 안철수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황교안 후보님 1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TV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제 누구를 찍어야 될지 결정을 하셨겠죠? 대통령을 지킬 능력은 없고 대통령에게 기대기만 하는 그런 줏대 없는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되겠죠.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정체성 없는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그런 후보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꿈꾸는 대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황교안은 변함없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당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뚝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뚝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당을 해산시킨 그 뚝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당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천하람 후보 1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사람보다 줄 잘 서고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서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줄 잘 서고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 줄 서기에 바쁜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런 무능력한 과거의 정당이 아니라 정말로 유권자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하람이부터 꼭 그런 미래로 나가는 정당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 총선 때 꼭 주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자, 잠시만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세 번의 방송 토론회를 더 가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본 경선 투표는 3월 4일에서 5일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6일과 7일은 미참여자에 한해서 ARS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